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지 않으셨겠죠. 이번 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확산을 보이면서 이 투심을 좀 압박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빵 터지는 바람에 낙폭이 더 컸는데요.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미국 증시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다우지수가 하루에 1031포인트나 폭락을 했는데요. 이 정도의 낙폭은 지난 124년의 다우 전통에서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880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이틀 동안 약 1910포인트나 하락을 했는데요. 역사상 2일간 하락폭 중에서는 단연코 최대 폭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바이러스 창궐 소식에도 신고점을 향해 달리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조정으로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당시 WHO의 조사단이 중국을 방문했었고 보고서를 발표했었어요. 코로나19는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들 전문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추가 감염자 수는 400명대로 감소 중이었고요. 또 중국의 몇 개 성에서는 비상 1단계에서 2, 3단계로 낮추는 상황이었죠. 물론 주가 역시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요. 혹시 중국보다도 훨씬 작은 한국 등 몇 개 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미국 증시가 덩달아 급락했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죠? 도무지 미국이 우리 때문에 빠졌던 적은 역사상 한 차례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노출도가 가장 높은 뉴스가 nCoV 19 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심각한 변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사망률이 그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시간이 가면서 점차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사망률은 중국 전체로 본다면 3.37%입니다만 이 우한 지역을 제외한다면 중국 내 사망률도 고작 0.7%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세계 전체로 본다면 0.1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략 평상시에 겪는 독한 독감의 사망률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만들어서 미국 국민의 40%가 감염되고 9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 최악의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몇 명이 죽을 것이다, 이건 모두 예측치입니다. 아직은 현실로 와닿지 않는 거고요. 지금 현재 팩트는 지금까지 총 사망자 수가 3,00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박 이사, 3,000명이 작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매년 모기에 물려 죽는 사람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44만 명이나 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연간 100만 명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했었죠. 말라리아로 말이죠.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연간 침대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450명 정도 됩니다. 이 중국은 물론 입식 문화가 아니지만 인구가 5배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서 환산한다면 대략 2,250명 정도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지난 2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2,6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물론 망자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2,600명의 사망자 수는 그저 한 해 동안 침대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 중국의 인구수를 감안할 때 그다지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란 말이죠. 현재 미국에서만 독감으로 매년 7,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H1N1으로 12,000명이 사망했죠. 하지만 올해는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각자 개별 위생에 신경을 잘 쓰고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독감 사망자는 크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위생 강화로 인해서 매년 죽을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올해 덜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망자들도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주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인데요. 이건 정말 재수가 억수로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속의 T바이러스가 그들을 추적해서 죽이는데요. 거의 천하무적입니다. 대부분 2주 이내에 모두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나쁘게도 그 바이러스 중에 살아남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뮤테이트,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몸속의 면역 체계는 깜짝 놀라게 돼서 훨씬 더 많은 사이토카인을 만들게 되고 대응하게 되죠. 킬러 세포가 더 많아지게 되면 유해한 바이러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세포, 장기, 이런 것들을 공격하게 되면서 건강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게 되죠.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100마리의 양을 한 마리의 셰퍼드가 지키고 있다면 정말 바람직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양이 한 마리고 셰퍼드가 100마리라면 그 양이 과연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과거 스페인 독감 때 젊은 연령대 사망자가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20배 정도 높았었는데 그 이유가 스페인 독감이 유독 사이토카인 폭풍을 강하게 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비운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늘 써먹는 설정이죠. 사모님은 어젯밤 사이토카인 발작을 일으켜 코마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흔해 빠진 멘트 말이죠.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아직 사이토카인 폭풍을 크게 일으켰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앞으로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최근 뉴스만 가지고 미증시가 폭락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WHO 사무총장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도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모두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제일 작은 물질이에요. 세균이나 무슨 리케차 아니면 박테리아 이런 것부터 다 월등하게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라든지 혹은 심지어 방역복마저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백이천사들은 머지않아 놈들을 통제할 것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설령 더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은 공급단의 충격이거든요. 중장기적 침체는 수요단의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직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수요가 충격을 받을 때 생기는 거죠. 공급단의 충격은 사태가 좀 해결되는 실마리가 잡히게 되면 즉각 생산을 2배, 3배 막 드라이브를 걸게 돼서 V자 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설령 공급단의 충격으로 인해서 한두 분기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회계적으로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이란 나라는 바이러스의 진앙지입니다. 발원지예요. 많이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3천선을 회복하면서 낙폭을 거의 회복했고 선전 증시는 오히려 바이러스 이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중국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극복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중국이 강세를 보는 이유가 있다. 석 달 만에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LPR을 인하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미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인하폭에 대한 기대치마저 10베이스 포인트로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뉴스라는 건데 그 모두 다 알고 있는 뉴스 때문에 상승했다. 이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가정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창궐해서 중국에 그닥 새로울 것이 없고 이제 강력한 통제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그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정말 궁금해집니다. 진앙지인 중국마저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왜 중국의 창궐 소식에도 신고점을 향해 질주하던 미국이 갑자기 급턴해서 급락에 동참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의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미 증시가 갑자기 약세를 보였던 지난주 목요일부터의 뉴스를 샅샅이 검색해 봤는데요. 눈에 확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샌더스죠. 이 블룸버그 후보는 트럼프가 가진 33억 달러의 자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말재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TV 토론에서 블룸버그는 모든 후보들의 공공의 적이었고 제대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샌더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화끈하게 상승했는데요. 세계주 경선에서 100여 명의 대의원 중 확정된 45석을 확보했습니다. 2위와의 격차를 무려 10%포인트까지 벌려놓고 있는데요. 이 뉴스만 가지고도 미국 주가가 급락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샌더스는요, 매우 치우친 극좌 후보로 대기업의 해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은 중도 보수가 우세한 나라입니다. 갤럽의 조사를 보면 미국인 전체의 37%는 스스로 보수적이다라고 답을 했고 35%는 나는 중도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2%가 중도 보수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극좌 쪽 편향을 가진 그런 후보가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 스페셜 리포트에서 이 버니 샌더스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와의 맞대결에서는 트럼프를 이길 확률이 가장 낮은 후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죽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로이드 브랭크페인 전 골드만삭스 CEO는 나는 민주당이지만 트럼프보다는 샌더스에게 투표하기가 더 힘든 일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심지어 부자들이 앞장서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자기 자신의 85%의 자산을 이렇게 도네이션했던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던 워렌 버핏마저도 샌더스와는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TV 토론 이후에 블룸버그는 지지율이 확 떨어졌고요. 대신 버니 샌더스가 훅 치고 올랐던 시기에 미국의 주가가 동시에 급락을 했다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팅 사이트에서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확률은 지금 현재 57%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는 곧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도박사 사이트에는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이번 TV 토론 이전에 52%였거든요. 이게 토론 이후에 58%까지 베팅액이 증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머징에 불리한 달러 초강세의 또 다른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교역 조건의 호전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무척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연하게 여러 번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몽땅 달러 강세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달러는 미국 밖에서 유통이 되어야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임 정치인들은 달러가 가급적이면 밖에 머물 수 있도록 애를 써왔고, 이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도 미국 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위 환입세를 통해서 장벽을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딱 집권하자마자 이 장벽부터 깨버립니다. 그의 이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실로 엄청난 규모의 달러가 미국으로 향했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 달러 수요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로 환전을 해서 돈을 붙여야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달러 확산을 위해 만들었던 많은 최애국 대우들을 파괴했고요.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보호비 청구서를 남발해서 더 많은 달러가 미국을 향하게 했어요. 당연히 그의 집권 기간 동안 내내 달러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거론해드렸던 유로와 약세 요인과 함께 말이죠. 물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 기자, 그게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달러 강세의 원인이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엔화도 함께 상승을 했어야 됩니다. 엔화가 안전자산은 아닌데요. 조달통화입니다. 시장이 위험이 커지게 되면 해외에 투자되면서 동시에 취해뒀던 엔화의 숏 포지션이 자금 회수와 함께 동시 청산이 되죠. 그러니까 숏 커버. 그러니까 엔화는 강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엔화도 함께 추락했고 유로화도 하락을 했어요. 이는 곧 달러 스스로의 강세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참패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소 약해지려고 했던 달러가 강하게 급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주가는 확 꼬부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맞기 때문에 주가 급락의 80%는 샌더스의 약진과
관련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심되는 뉴스가 있어요. 바로 연준의 불화였죠.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롬 파월의 학문적인 공백을 좀 보조해 주면서 실제로 연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른바 거울의 방의 딜레마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정책 금리에 대해서 보내는 신호를 연준 의원들이 다소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 요거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호들갑을 떨어도 시장의 변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흐름을 주시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클라리다 부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의 가격 지표와 달리 금리 인하 전망이 거의 없었다고 말이죠. 사실 FF에 반영된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확률은 60.2%나 될 정도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시장의 생각일 뿐이고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생각은 금리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연준이 커다란 흐름을 중시하면서 시장에서 주는 신호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주장이 모든 연준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레타 메스터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인데요. 시장과 중앙은행의 전망이 엇갈릴 때 그 이유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참 묘한 대립이죠.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들은 시장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의 전망이 금융시장이 가진 어떤 전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가정도 안 된다. 물론 위원들이 시장이 순순히 굴복해서도 안 되겠지만 연준 위원들의 시각보다 시장의 시각이 펀더멘탈에 더 부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연준 의원이라도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녀의 발언 이후로 주가가 급락하니까 나는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면서 곧장 입장을 바꾸긴 했어요. 하지만 저의 경험상 연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 늘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동반한 혼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뉴스 또한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론과 함께 전략을 말씀드리죠. 우리네 시장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뉴욕 증시 하락의 첫 번째 이유로 버니 샌더스의 약진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했다면 항공, 에너지, 여행 관련주, 요네들이 중점적으로 하락을 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버니 샌더스가 당연히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른바 팡 관련주가 전체 지수 하락을 리드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략 20% 이상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월 3일 슈퍼 화요일까지 샌더스가 1위를 차지한다면 바이러스와 관련 없이 미 증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겐세일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지수에서 DMI 지수가 GMI 매수 신호가 발생한다면 저는 곧장 65%까지 비중을 늘려잡을 생각입니다. 다만 그 이상의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느끼지 못했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악재들이 본격적으로 노출될 때까지는 저는 좀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